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했던 거죠. 나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 왜? 가족 사진 좀 찍으려고. 동네 사진관에서 무료래.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이 거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수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세면대 위 형광등이 차갑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이 언제 이렇게 깊어졌는지, 눈가의 검버섯은 또 언제 생긴 것인지, 수연은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손을 들어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피부가 축축 처졌습니다. 이게 나야? 목소리가 욕실 타일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세면대에서 물러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소파는 오래되어 한쪽이 꺼져 있었고 TV는 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식들 졸업사진, 남편과 찍은 여행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엔 수연 자신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구석에 흐릿하게 누군가의 어깨 뒤에 가려진 채였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고 손주들은 이제 엄마 얼굴도 잘 기억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지?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로 손을 포겠습니다. 손등엔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설거지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빨래를 삶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 한 통, 우유 한 팩, 계란 서너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하나 싶었지만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았습니다. 수연은 냉장고 문을 닫고 그대로 식탁 앞에 섰습니다. 식탁 위엔 전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편함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번 달 마지막 주 토요일. 수연은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가족사진. 언제 마지막으로 찍었던가. 수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막내 민수가 대학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한번 찍어볼까? 수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은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먼저 큰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번째에 민호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빨랐습니다. 바쁘다는 신호였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주말? 왜? 가족사진 좀 찍으려고. 동네 사진관에서 무료래.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침묵이 거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그걸 왜 지금 해? 나 이번 주 프레젠테이션 있어. 주말에 자료 준비해야 돼. 그래, 그럼 다음에. 응, 다음에. 끊을게.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딸 수진에게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수진은 7번째 신호음 끝에 받았습니다. 엄마. 배경으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애들이 좀 싸우고 있어. 뭐? 이번 주말에 가족사진 찍으려는데 너 올 수 있니? 주말? 엄마, 미안한데 시댁에 가야 돼. 시어머니 생신이거든.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응,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엄마. 수진의 목소리도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막내 민수에게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연은 다시 전단지를 받습니다. 무료래.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무릎 위에 전단지를 펼쳐 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세수를 하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엔 지갑, 핸드폰,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 번 더 거울을 봤습니다.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색이 잘 안 보였지만 그래도 바르니 기분이 조금 나았습니다. 혼자 가는 거지만 그래도 사진인데. 수연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사진관은 집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에서 10분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수연은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세탁소,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이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버스가 멈췄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사진관은 길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낡았지만 유리창은 깨끗했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기 사진, 가족 사진, 증명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와서 뭐라고 하지? 수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사진관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대기 공간에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소파에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모두 수연과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한 명은 남자였고 3명은 여자였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 여기. 말을 꺼내려는데 안쪽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사진 촬영 오셨죠?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저는 혼자 왔는데. 남자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혼자 오셨어요. 수연은 소파 쪽을 봤습니다. 4명의 어르신들도 수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어색하고 조금 슬프고 하지만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관 사장 김태수입니다. 오늘 함께 가족사진 찍으시죠. 수연은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함께요? 네. 가족이 꼭 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서로 가족해봐요. 태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곧 시작할게요. 수연은 천천히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한 여자 어르신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수연은 이 공간이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연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스칠까봐 몸을 약간 웅크렸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대기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안쪽 촬영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들어오세요. 5명의 어르신은 서로를 힐끗힐끗 보며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습니다. 촬영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흰색 배경 천이 벽에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조명 스탠드 2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보조 조명이 몇 개 더 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엔 의자 하나와 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손짓했습니다. 자,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다들 망설였습니다. 수연은 벤치 끝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여자 어르신이 먼저 가운데에 앉았습니다. 화려한 핑크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파마를 했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이고, 가운데 앉으면 안 되나? 나이 먹으면 사진에서 잘 보여야지. 그 말에 분위기가 약간 풀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연은 결국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말이 없는 남자 어르신이 앉았습니다. 회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카메라를 들고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수연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옆 사람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왜 나랑 같이 사진을 찍지?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딱딱하세요. 조금만 편하게 웃어보세요. 핑크 블라우스 여자가 먼저 웃었습니다. 아이고, 나 웃는 거 오랜만이네. 이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에 다른 어르신 하나가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웃는 법을 까먹었어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봐요. 오늘은 시간 많아요. 태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앉은 핑크 블라우스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이 사진관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이런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다들 비슷한 이유로 오셨을 거예요. 가족이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오늘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돼보면 어떨까요? 수연은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핑크 블라우스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박영미예요. 72. 남편은 5년 전에 세상 떠났고 자식들은 뭐 바쁘다고 하더라고. 영미는 웃었지만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사진 찍으러 온 건 처음이에요. 그냥 누군가랑 같이 웃어보고 싶었어요. 수연은 영미를 봤습니다. 영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사람을 봤습니다.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저는 이경수입니다. 75. 아내는 3년 전에 떠났고 아들은 해외에 있어요. 전화는 가끔 하는데 얼굴은 오래 못 봤죠. 경수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2명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한 명은 최순자육 19세였고 딸이 결혼 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강명자 71세였고 자식들이 요양원 얘기만 꺼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수가 수연을 봤습니다. 저는 정수연입니다. 73이에요. 수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더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했어요.
같이 사진 찍자고. 근데 다들 바쁘다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왔어요. 영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수연은 영미의 손을 받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사진 찍을게요. 근데 딱딱하게 찍지 말고 편하게 해봐요. 손 한번 잡아보세요. 서로. 다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영미가 먼저 옆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옆에 앉은 경수의 손을 받습니다. 경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태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첫 번째 사진이 찍혔습니다. 촬영은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다양한 포즈를 시도했습니다. 앉은 자세, 선 자세, 손을 어깨에 올린 자세, 웃는 모습, 진지한 모습, 장난치는 모습까지 찍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점 풀렸습니다. 영미가 농담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사진 많이 찍는 거 결혼식 이후 처음이야. 순자가 웃으며 받았습니다. 저도요. 손주 돌잔치 때도 이렇게 안 찍었어요. 명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진짜 가족 같지 않아요? 사진 보면 누가 모르겠어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가족은 혈연만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카메라를 보며 처음으로 미안하지 않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었고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고 싶어서 웃었습니다. 촬영이 끝났습니다. 태수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진은 일주일 뒤에 나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면 문자 드릴게요. 다들 촬영실을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나오는데 영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왕 나온 거 밥이나 먹고 가자.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 순자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근처에 분식집 하나 있어요. 명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는 조용했지만 따라갈 것 같았습니다. 영미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 씨도 가죠?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분식집은 사진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5명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영미가 메뉴판을 봤습니다. 떡볶이 시키자. 오뎅도. 순자가 웃었습니다. 떡볶이요? 우리 나이에? 영미가 으쓱했습니다. 나이가 뭐 어때?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결국 떡볶이 2접시, 오뎅, 튀김, 김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떡볶이는 빨갛고 오뎅은 뜨거웠습니다. 영미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먹어요. 다들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수연은 떡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영미가 웃었습니다. 그치? 이런 거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게 진짜 행복이야. 음식을 먹으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딸이 결혼하고 나서 시댁 눈치 본다고 연락을 잘 안 해요. 명절에도 안 와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애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내가 아직 멀쩡한데 귀찮은가 봐요.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잘 살아요. 해외에서. 근데 나한테 전화하면 항상 아버지 건강하시죠? 하고 끊어요.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애들이 바빠요. 이해는 해요. 근데 가끔은 나도 외롭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짐이 될 것 같아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미가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우리가 서로한테 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건배. 우리 오늘 가족 된 거 축하해요. 다들 물컵을 들었습니다.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수연은 물을 마시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분식집을 나서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5명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영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번호 교환하자. 다음에 또 만나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눌러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식들, 병원,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영미가 수연에게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010-3456-7890. 저장해요. 수연은 천천히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이름란에 박영미라고 썼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 명자, 경수의 번호도 차례로 저장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새 이름이 4개 추가됐습니다.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우리 가족이네. 연락하고 지내요. 다들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연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영미가 멀리서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수연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다시 열었습니다. 박영미, 이경수, 최순자, 강명자. 4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연은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를 했습니다. 밥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박영미 수연 씨, 오늘 고마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수연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썼습니다. 정수연, 네, 저도 좋았어요. 다음에 봐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영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영미 사진 나왔대요. 오늘 오후에 사진관 가요. 같이 가실래요? 수연은 곧바로 답했습니다. 정수연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박영미, 이 시 어때요? 정수연, 네, 그때 봐요. 수연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입었던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고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수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사진관 앞에 도착하니 영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핑크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영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도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나 기대돼서 일찍 나왔어요. 사진 어떻게 나왔을까? 잠시 후 순자, 명자, 경수도 도착했습니다. 5명은 다시 사진관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태수가 안에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셨네요. 사진 정말 잘 나왔어요. 보시죠. 태수는 뒤쪽 책상에서 커다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5명은 테이블 앞에 모였습니다. 사진 속엔 5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와, 우리 진짜 가족 같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발 엄청 받았어요. 명자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 태수가 웃었습니다. 각자 한 장씩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다들 태수를 봤습니다. 이 사진 중에 하나를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홍보용으로요. 물론 얼굴은 조금 흐리게 처리할게요. 영미가 물었습니다. SNS요? 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이런 사진 보면 부모님 생각하게 되잖아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영미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쁘게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고맙다며 사진을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원래는 남편 사진이 들어 있었는데 수연은 그 사진을 서랍에 넣고 새 사진을 끼웠습니다. 액자를 거실 선반에 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액자를 봤습니다. 5명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습니다. 발신자는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인터넷? 무슨? 엄마 사진이 SNS에 올라왔어요. 동네 커뮤니티에도 퍼졌고요. 수연은 멈칫했습니다. 사진? 엄마가 낯선 사람들이랑 찍은 사진이요. 그게 뭐예요? 민호의 목소리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댓글 달고 난리예요. 저 어르신들 자식들은 뭐하나 이런 식으로요. 엄마, 우리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수연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야, 나는 그냥 뭐예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말씀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수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선반이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연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 액자를 봤습니다. 민호가 액자로 다가갔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진관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만난 사람들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가족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전화했잖아. 같이 찍자고. 근데 다들 바쁘다고 했어. 민호가 액자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정말 바빴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이 사진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사람들이 우리 욕해요. 자식들이 부모 버렸다. 효자 효녀 찾습니다. 이런 댓글 달리고 있고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오늘 가족이 된 날.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 어르신들 표정 보세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자식들 뭐 하는 거예요? 부모님 혼자 두고. 우리 엄마도 혼자 계신데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가족은 선택하는 거구나. 수연은 화면을 봤습니다. 민호가 핸드폰을 걷었습니다. 엄마, 이것 때문에 회사에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요. 제 상사까지 이 글 봤어요. 창피해서 어떻게 해요? 수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창피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진 한 장 찍고 싶었어. 가족이랑. 가족이면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는 바빴잖아.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쁜 거 이해해. 근데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로워.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 사진 내리게 할게요. 사진관 사장한테 연락해서요. 민호야. 엄마,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남들한테 보여줄 필요 없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사진관 전화번호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얼굴엔 짜증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야, 너 언제 마지막으로 나랑 밥 먹었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우리 언제 같이 밥 먹었어? 언제 같이 얘기했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가 바쁜 건 알아. 근데 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나 이제 70 넘었어. 민호의 표정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굳어졌습니다. 엄마,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예요. 민호는 일어섰습니다. 저 가볼게요. 사진은 제가 처리할게요. 민호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연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핸드폰을 켜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민호가 보여준 그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사진이 여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은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수연은 댓글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동정하는 댓글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는 날카로웠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이런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끌려고? 요즘 어르신들 SNS로 자식 조르는 거 유행인가? 가족 문제를 왜 인터넷에 올려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요. 사진 올라간 거. 응.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얘기하시지.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빠요. 애들 키우고 시댁일 보고 정신없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알아. 그럼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거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액자가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5명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박영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미 씨나 수연이에요. 아, 수연 씨.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 혹시 시간 있으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영미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 만날래요? 내일 괜찮을까요? 좋아요. 내일 보죠. 통화를 끊고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지만 다른 한편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영미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공원 벤치였습니다. 영미는 보라색 바람막이를 입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료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영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벤치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영미가 음료 1개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거 사왔어요. 날씨 추워졌네요. 고마워요. 수연은 음료를 받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던데. 수연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미는 기다렸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미 씨, 우리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응, 그거 왜요? 그게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태수 씨가 올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봤나 봐요. 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봤어요. 댓글 엄청 많더라고요. 수연은 영미를 봤습니다. 영미 씨는 괜찮으세요? 뭐가요? 자식들한테 뭐라는 거 없었어요? 영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있죠. 둘째가 전화했어요. 엄마 왜 그런 짓 했냐고.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나 신경 안 써요. 애들이 날 버렸는데 내가 뭘 눈치 봐요? 영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수연은 영미를 봤습니다. 영미의 눈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함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꾸 미안해지더라고요. 애들한테. 영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그냥 사진 찍었을 뿐이에요. 근데 애들이 창피하다고. 창피한 건 애들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영미의 말이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애들 눈치 보지 말고. 수연은 영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벤치 앞으로 굴러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멈칫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세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호, 딸 수진, 막내 민수였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언제 온 거야?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수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 자식이 수연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모인 이유 아시죠?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이 사진 문제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난리예요. 엄마가 자식들한테 버림받았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희도 사회생활 하는데 이런 소문 나면 어떡해요?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세 자식을 차례로 봤습니다. 너희들 내가 뭘 잘못했니? 민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엄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식? 낯선 사람들이랑 가족 사진 찍고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가 안 왔잖아. 민호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바빴으니까 그런 거고요. 얼마나 바쁜데?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민호야, 넌 매일 야근하니? 주말에도 일해? 그럼 언제 쉬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그래? 애들 키우느라 바빠? 그럼 시댁은 왜 가?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시댁은 가야죠. 나는 안 가도 되고. 수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연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넌 뭐하고 사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고. 민수가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바빠요, 엄마. 뭐가 바쁜데? 민수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바빠요. 수연은 세 자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온 게 나 걱정돼서 온 거야? 아니면 너희 체면 걱정돼서 온 거야? 민호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틀렸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엄마 걱정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외로우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저희가 시간 내서 뵐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언제? 뭐요? 언제 올 건데?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수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일정이 있어요. 금방은 어렵지만 조만간요. 조만간이 언제니? 수진도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희들 이제 가봐. 나 피곤해.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 가봐. 수연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엄마를 위해서. 수연이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희 위해서는 평생 살았어. 이제 나 좀 위해서 살게.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자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가요. 엄마 화나셨어. 민수는 이미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집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서 수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박영미 수연 씨, 괜찮아요? 오늘 얘기 나눠서 좋았어요. 우리 힘내요. 수연은 메시지를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정수연 고마워요. 저도 힘낼게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핸드폰을 켤 때마다 혹시 자식들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액자를 봤습니다.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다시 선반에 놓았습니다.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들어와.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인사팀 불려갔어요. 수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그 사진 때문에요. 회사 사람들이 다 봤어요. 상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집안일 좀 정리하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승진 심사 앞두고 있어요. 이런 일로 소문나면 안 돼요. 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가 손을 깍지 끼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수연은 멈칫했습니다. 요양원? 네. 좋은 데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아요. 수연은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넌 지금 나를 치우려는 거니?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수연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야, 나 아직 멀쩡해.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안전 때문에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뭐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너희가 자주 오면 되잖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요양원 보내려는 게 나 때문이야? 아니면 너 때문이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틀렸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멀쩡하고 내 집에서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고집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수연은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방법?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 엄마 앞으로 돼 있지만 관리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생활비도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시면 저희도 생각해 봐야죠.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넌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힘들 때 안아줬던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지금 자기를 협박했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한밤중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민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 일으키시면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진 한 장 찍었을 뿐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웃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잘못인가? 수연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반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5명을 봤습니다. 영미, 경수, 순자, 명자, 그리고 자신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짐으로 안 봤어. 이 사람들은 내 체면을 걱정하지 않았어. 이 사람들은 그냥 나를 받아줬어. 수연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을 거야. 수연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밤중이라 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신호음에 영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연 씨? 영미의 목소리는 놀라 있었습니다. 영미 씨 죄송해요. 밤늦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영미 씨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요양원 보내려고 해요. 내가 문제라고 나 때문에 창피하다고. 영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내일 만나요. 혼자 있지 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엔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은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영미뿐만 아니라 경수, 순자, 명자도 함께였습니다. 5명이 둥글게 모여 앉았습니다. 수연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가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 협박하듯 생활비와 집 관리를 언급한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들었습니다. 수연이 말을 마치자 영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엄마한테. 영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자식들 다 그래요. 부모를 짐으로 봐요. 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제 자식들도 요양원 얘기 계속 꺼내요. 귀찮은 거죠.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는 언제부터 짐이 됐을까요?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평생 애들 키우느라 살았어요. 내 인생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은 나를 치우려고 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미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 씨, 이제 그만해요. 애들 눈치 보는 거. 수연이 영미를 봤습니다. 영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애들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해서요.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 요양원 가지 마세요. 버티세요.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연 씨 가족이에요. 수연은 네 사람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영미가 티슈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이제 웃어요.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미안해할 거예요. 내 인생 살 거예요. 다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의 집에 다시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3명 모두였습니다. 민호, 수진, 민수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요양원 안내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민호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은 데예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엄마 같은 분들 많이 계세요.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웃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천천히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싫어.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나 요양원 안 갈 거야.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좋은 곳이라니까요. 수연이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나 아직 멀쩡해.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럼 너희가 자주 오면 되잖아.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바쁘다니까요. 엄마 안전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봐.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너희를 위한 거야? 민호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틀렸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일어섰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 선반으로 갔습니다.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세 자식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 봐. 세 자식은 사진을 봤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사진 찍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야.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가족이지. 수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너희는 언제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수진이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전화할 때 뭐라고 해? 엄마 건강하시죠? 하고 끊잖아. 나 언제 아프다고 했어? 나 힘들다고 했어?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민호야, 넌 나를 짐으로 봐. 수진아, 넌 나를 의무로 봐. 민수야, 넌 나를 투명인간으로 봐. 세 자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 나를 존중해줬어. 나를 받아줬어. 수연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INTROHOK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가족으로 본 건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INTROHOK 그날 70대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노라고 말했습니다. 민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내 인생 사는 거야.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뭘 어쩔 수 없는데? 민호가 말했습니다. 생활비 드리는 거 중단할 수도 있어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중단해. 나 이제 너희 돈 필요 없어.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나 일할 수 있어. 아직 몸 멀쩡해. 너희 돈 안 받고도 살 수 있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나이가 얼만데 일을 하세요? 수연이 수진을 봤습니다. 73이 늙었어? 나 아직 젊어.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수연이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야, 정신 차릴 사람은 너야. 너 사업 실패하고 나한테 받은 돈 얼마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3천만 원이야.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연이 세 자식을 차례로 봤습니다. 너희들 나한테 받은 것만 생각해. 나한테 준 건 생각 안 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건 부모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 너희 볼 일 없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라고 했어. 세 자식은 서로를 봤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자식은 하나씩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선반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미가 받았습니다. 수연 씨? 영미 씨나 해냈어요. 뭐요? 자식들한테 처음으로 노라고 했어요. 영미가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축하해요. 수연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영미 씨. 우리 내일 만나요. 축하 파티예요. 좋아요. 통화를 끊고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속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주일에 닷새였습니다. 계산대 옆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진열을 돕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팠고 손님들의 요구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일이 끝나고 돌아갈 때 뿌듯함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그 돈은 누구에게 미안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연은 사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영미, 경수, 순자, 명자도 함께였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고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영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후원하러 왔어요. 태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후원이요? 수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많지 않지만요. 제가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봉투 안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연 씨, 이게 무슨... 수연이 말했습니다. 태수 씨가 우리한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르신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무료 가족 사진이요. 영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5명이 조금씩 모았어요. 이걸로 다른 어르신들 사진 찍어주세요.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처럼 외로운 분들이요. 명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처럼 웃고 싶은 분들이요. 태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명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데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 엄마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필체는 수진의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에요. 편지 쓰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할 말이 많은데 전화로는 용기가 안 나서 편지로 써요.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내 일, 내 가족, 내 문제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외로운지, 힘든지, 아픈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오빠가 요양원 얘기 꺼냈을 때 나도 찬성했어요. 그게 엄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편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를 챙기는 게 부담이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나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가 그 사진 찍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일 시작한 거 봤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필요했던 거죠. 나 엄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엄마도 외롭고 힘들고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나는 한 번도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 이제라도 제대로 된 딸이 되고 싶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을까요? 엄마가 편한 만큼만, 엄마가 원하는 만큼만 만나요. 나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마이너스 수진 올림. 수연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받았습니다. 엄마.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편지 잘 받았어. 엄마,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희한테 너무 많이 기대했나 봐.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천천히 해보자. 서로 배워가면서. 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고맙지. 편지 써줘서. 엄마 사랑해요.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통화를 끊고 수연은 편지를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연의 집 거실엔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연, 영미, 경수, 순자, 명자, 그리고 수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떡볶이, 튀김,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씨죠? 나는 박영미예요. 수연 씨랑 친구예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친구분들이시죠? 늘 엄마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수연 씨가 딸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예쁘게 컸네요. 수진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 씨, 좋은 딸 두셨어요. 수연은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도 수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영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먹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명자가 물었습니다. 뭘 축하하는데요? 영미가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늘어난 거요. 다들 웃었습니다. 수진도 조금 긴장이 풀린 얼굴로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수연은 테이블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도 가족이었습니다. 수연은 선반위 액자를 봤습니다. 5명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새 액자가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수진과 수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두 액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모두가 돌아가고 수연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액자를 다시 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박영미 오늘 고마웠어요. 수진 씨 좋은 분이네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이경수 수연 씨 음식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최순자 우리 진짜 가족 됐네요. 히읗히읗. 강명자 다음엔 우리 집에서 만나요. 수연은 메시지를 하나씩 읽으며 웃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정수연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수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로 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내가 나를 버리고 살았던 거였어. 이제는 나를 찾았어. 수연은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진관 앞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무료 가족사진 매월 마지막 토요일. 태수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엔 항상 5명의 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수연, 영미, 경수, 순자, 명자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오면 5명이 맞이했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촬영이 끝나고 수연은 사진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엄마 일하신다는 거 들었어요. 슈퍼에서요. 응.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신다는 것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말하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수연이 민호를 봤습니다. 뭘? 엄마처럼 사는 거요. 민호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회사에서만 살았어요. 승진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나 행복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천천히라도요. 수연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호야, 늦은 건 없어. 지금이라도 괜찮아.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수연은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5명이 함께 찍은 사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 새로 만난 어르신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0명의 어르신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선택하는 거였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날렸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씩씩했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